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만원 꺼내는 직장인 주투샷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식 체크 3월 3주차 방송이고요. 금주 키워드는 북핵 리스크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사드 완화 기대가 시장에 퍼졌고, 반면에 보호무역이 고조되는 그런 상반되는 요소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는, 안정을 찾아가는 증시가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내용 출발합니다. 자, 현재 증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 초에 키워드로 알아보는 2018년 증시 전망 해서 이제 증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상고하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경기, 원자재, 금리, 환율, 양적 완화, 트럼프, 김정은 보시면 뭐 보호무역주의 강화되고 캣개발 지속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수출 경기, 수출은 호조고 지속이 되고 수출 상승이 둔화된다 뭐 이렇게 막 제가 1월 증시 이벤트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뭐 금리 인상만 약간 뭐 1월 초와 약간 변화가 됐고요. 환율이 지금 1,070원, 원달러 환율 이제 1,100원 얘기했었고, 이제 북핵 리스크 금주에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센세이셔널한 그런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김정은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비핵화를 가지고 이제 그게 됐었죠. 또 한편으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겼죠. 캐나다, 멕시코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 말씀드렸게 트럼프와 김정은 리스크는 아예 제가 딱 표시해 놨잖아요. 이게 고질병처럼 갖고 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서 시장은 극적으로 이제 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월달 초부터 말씀드렸죠.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매크로 지표. 그래서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3.0. 궁극적으로는 3.0을 넘을 거고요. 이제 3.5까지로 갈 겁니다. 유가는 70달러. 원달러 환율이 1,030원까지 빠지게 되면 수출 국가에 부담이 된다. 요 세 가지 지표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현재 상황을 보면 계속 2.89%의 10년물 국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3월 FOMC 금리 상승은 금리가 상승이 되면 역전이 되긴 하나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서 크지가 않다. 만약 금리 때문에 떨어지면 그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유가는 이제 62불로 이제 말씀드렸죠. 거의 60에서 65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환율입니다. 환율. 현재 1,071원입니다. 임주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요,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왜냐? 외국인이 매수세 유입에는요, 달러 약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달러가 약세여야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더 많이 삽니다. 이걸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당분간 미국 증시에 따라 한국 증시가 연동된다. 어젯밤에 다우가 떨어졌으니까 오늘 밤 한국 증시 개파락으로 출발할 거고, 어젯밤 다우가 올랐으면 한국 증시 다음날 갭 상승으로 올라간다. 지금 당장 3월 9일 미국 장, 오늘 아침에 이제 3월 10일 토요일 장에 엄청 올랐습니다. 400포인트인가요, 다우가. 이제 임금 상승률, 1월 달에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를 높아서 그때부터 이제 금리에 대한 쇼크가 오면서 긴축 발작이 났는데, 그게 이제 2월 급락을 초래했던 건데, 이제 2월 달 임금 인상이 미국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해 4번까지는 안 올라야 된다 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미국 다우가 한 400포인트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1,030원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원달러 환율이. 그 달러 약세가 된다. 원 대비 달러가 약세여야 된다. 이것만 보자 이제는.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 자세히 설명을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원달러
원환 대비 달러가 약세인 게 좋냐?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1달러가 2,000원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일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1달러 2,000원일 때 한국 주식을 이제 뭐 미스터 트럼프가 사려고 한국 주식을 1달러 갖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주식을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원화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42만 원, 뭐 33,200원 달러로 살 수 없죠. 그때 1달러에 근데 2,000원이란 말이에요. 딱 1달러 갖고 있으니까 2,000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그죠? 그래서 원화로 바꿨어요. 2,000원으로. 그래서 2,000원짜리 한국 주식 한 매를 샀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지금 달러가 없어요. 이제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별로 안 움직였는데 환율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 거죠. 달러가 약세.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외우세요. 이거를 뭐 제가 환율을 또 설명하긴 그렇고. 그래서 이제 1달러에 1,000원이 된 거예요. 1,000원이. 아까 샀을 때는 한국 주식 살 때는 1달러 2,000원이었죠. 근데 지금 1달러에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1,000원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에이, 재미가 없어. 이제 이거 팔고 다시 나가야겠다. 주가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2,000원짜리 한국 주식 한 주 갖고 있는데 그걸 팔았어요. 2,000원을. 근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00원이 지금은 2달러가 됐죠. 중간에 환율이 하락했잖아요. 1달러가 1,000원인데. 그러니까 2,000원으로, 나 2,000원 팔고 달러 바꾸니까 2달러 바꿀 수 있잖아요. 한국 주식을 매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주식으로는 재미를 못 봤어도 환율 때문에 배로 100% 먹었잖아요. 그죠? 물론 거꾸로의 상황이 될 수 있죠. 주식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환율에서 환차손까지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 보면 주식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으나 달러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된 거죠. 여러분. 예전에 1대1이었는데 이제 옛날엔 2개를 줘야 달러를 바꿀 수가 원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한국 주식을 살 때 물론 그 기업의 실적도 당연히 보겠죠. 좋아지나 나빠지나. 좋아져서 샀잖아요, 작년에.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환율까지 동시에 고려한다. 이제 환으로 손실을 입을지 수익을 입을지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고요. 왜냐? 그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달러가 약세해야 된다. 방송에서 뭐 우리 주식이 좋다. 뭐 이런 거 이제 좀 뭐 뉴스 나왔는데 이해 가시죠? 그럼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코스피와 환율 차트를 제가 결합을 한 건데요. 2014년 10월부터 화면 왼쪽이 2014년 10월 그리고 이제 화면 오른쪽이 이제 최근인데 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막 이게 총총총 있는 거는 이제 그게 코스피 지수고요. 초록색 차트가 환율입니다. 환율. 그래서 환율은 왼쪽에 보면 1225원부터 뭐 1050원까지 있고 코스피 차트는 위에 2500부터 뭐 1900, 뭐 1800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2014년부터 화면 오른쪽은 2018년까지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박스 치는 구간 2014년부터 2016년 한 10월까지는 수출 증가율이 그러니까 수출이 감소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제가 우리나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출이 증가해서 기업이익이 늘어나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감소하고 주가가 횡보하는 거죠. 더구나 환율이 보세요. 2014년 초에는 1100원, 2015년 초반에는 1130원, 2015년 중반에는 1200원까지 올랐고 2016년 2월까지는 1230원까지 올랐어요. 기업의 이익도 늘지 않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아까 앞서 설명한 거랑 거꾸로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 있는 사람은 환 손실을 보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나마 주가는 좀 다시 빠졌다가
근데 이제 드라마틱하게 반도체 중심으로 2016년 11월부터 이제 여기 2017년 내내 이제 주가가 이제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거. 그죠? 그때부터 환율은 이게 떨어져요. 1220원, 1160원. 1160원. 저기 2017년 공인은 오타고요.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내내 주가는 올랐죠. 수출도 기업이익도 늘어나고 환율도 저렇게 뚝뚝 달러가 약세가 되니 어떻게 돼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꽉 먹고 알 먹고죠. 주가도 오르고 환수익도 나고 1060원까지 빠졌네요. 그죠? 근데 이제 수출 증가율이 작년 말 올해 초부터 감소하게 됐죠.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환율이 무조건 빠지면 안 되고요. 왜냐면 무조건 빠지면 저희도 수출 단가가 나빠진다고요. 거꾸로 또 이번에 따르게 보면. 그러니까 1100원대를 깨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IT주가 별로 1160원 정도 깨버리니까 못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세가 유입되려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돼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에 따른 얘기는 수출이 증가해야 되고 환차익이 발생해야 된다. 지금의 시점은요. 기업의 이익은 작년에 반도체가 증가했죠. 그죠? 근데 환차익을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서 17년에는 1200원에 있어서 1060원까지 떨어졌으니 환차익이 큰데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은 되겠죠. 작년만큼은 안 되죠. 작년에는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고 환차익도 나니까 외국인이 매수세 유입이 100이 들어왔다 치면 올해는 환차익은 좀 적잖아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적잖아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도.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100이었으면 외국인 매수세가 올해는 한 30은 가능하다. 40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뉴스인데 삼성 SK하이닉스 1분기에도 반도체 실적 순항할 듯.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죠. 반도체 업황 회복세 관련주 쇼핑 나선 외국인 이런 기사들 뜨고 반도체 투톱 주가 완연한 회복세 이런 것 뜨죠. 그래서 IT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시점에서 환차익은 예전처럼 크진 않죠. 환율은 현재 1070원 구간에서 횡보가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실적이 우려됐었는데 그래서 외국인의 삼성, SK 매수세가 유입이 가능합니다. 상승폭은 예전처럼 막 엄청 올라간 작년에 SK가 한 100% 가까이 올랐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삼성과 그런 SK 하이닉스에 된다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중소형 반도체 종목까지 확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리바이벌이 될 확률이 높다. 작년에 처음에 뭐가 갔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고 그래서 그거 없는 사람 바보다, 소외됐다, 이런 얘기 들었고 그러다 이제 5, 6월쯤에 중소형주가 갔죠.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그 고점을 친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10월, 11월 갔죠. 여러분 셀트리온 갈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갔나요? 아니죠. 셀트리온 갈 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쉬었어요. 반도체가 갈 때 실적이 나오는 거 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쉽니다. 아셨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더구나 이제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증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버는 데가 이렇게 쌀 수가 있냐. 막 애널리스트들이 방송에서 막 붕괴를 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태생적으로 디스카운트 되는 요소. 첫 번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북행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투자하는 돈을 다 자기 종잣돈으로 한다는 말씀 안 드렸죠. 다 차입해서 오는데 거기에
이자 비용에 그런 게 들어간다고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지정학습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단기간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새롭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업황도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쁘단 말이에요. 노이즈가 많이 꼈지만. 그러니까 다시 일로 이제 삼성전자 IT 접종 반도체로 오고, 여기서 또 간 다음에 그 다음은 그러면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이제 IT 반도체 요런 게 시나리오가 다시 리바이벌 되지 않을까라는, 반대편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는 그럼 쉬겠죠. 그런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를 잘 봐야겠죠.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이 코스피 차트, 오른쪽이 이제 수급 차트인데, 코스닥 차트인데 보세요. 코스피 2월 7일부터 9일은 뭐 8주였다가 이제 2월 빠지면서 거래대금이 줄었죠. 그죠? 그러다가 최근 3일간 다시 거래대금이 늘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 금액이 틀리죠. 사거나 팔거 간에 그 노란색 거래대금 구간에서의 외국인은 거의 뭐 두 자릿수도 있고 거래대금이 그랬는데, 최근 3일간은 거의 뭐 1900, 1700, 2500 이렇게 거래대금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거래대금이 다시 늘어난다. 제가 거래대금은 뭐였어요? 시장의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무조건 늘어나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2월 8일 이후로 2월 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5조 언더까지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쉽지가 않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확대돼서 지수 상승 가능하고 대형 IT 종목 중심의 주도주 출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코스닥은 거래대금 축소되니까 지수 상승도 힘들고 주도주 나오기 힘들고, 그래서 개별 종목 순환매 장세가 될 확률이 높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5월 북미 정상회담까지 단기적으로 안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혹이고요. 그럼 북핵 리스크 감소로 지정학적 디스카운트 요인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새로 받을 수 있고요. 따라서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얼마나 사는지가 이번 주에 봐야 된다고요. 코스피, 코스닥을. 그 다음에 이제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T 업종이 다시 주도주로 출현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증시는 다시 강세장으로 진입하는데, 전형적인 강세장이라면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2월까지 없는데 주도주가 반드시 존재하며 증시 상승을 얘네들이 끌고 가야 된다. 주도주가 없으면 강세장이 없다. 근데 얘네들이 다시 주도주로 나와줘야 시장은 더 간다고요. 아셨죠?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 3개월간의 일봉 차트고요. 제가 반등 지점 2475 정도 찍어드렸죠. 이제 거의 다 왔다가 딱 맞고 떨어졌네요. 그죠? 근데 이제 시장은 어쨌든 쌍바닥, 더블 바텀을 형성을 했습니다. 저점을 형성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에 뭐 특별한 모멘텀이 악재도 없고 뭐가 없다면 증시는 아마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월요일 장세는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겠죠. 이제 어느 게 갭으로 뜨느냐죠. 코스피와 코스닥.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가장 상승할 때, 테마주도 그렇습니다만, 먼저 가야 할 때 먼저 뛰어가는 놈이, 가장 높이 뛰는 놈이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갭상승해서 이제 증시가 시작될 때 어느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르는지를 잘 보시면 그게 단기적으로 그 종목이 주도주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첫 번째 IT 반도체고요. 조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은 이제 최근 LNG 관련으로 이제 수주가 되면서 이제 산업 사이클상 이제 올해 지금만 발주를 해야 된대요. LNG를. 그래서 조선주가 최근 좋습니다. 근데 조선주 잘 보셔야 되는 게, 선박을 지금 LNG를 막 받아서 수주를 받아서 주가가 가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근데 그게 지금 받는 거, 수주를 받는 거는 실적이 2년 후에 찍혀요. 지금 조선주 18년 3분기 실적은 2년 전 실적이에요.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기 때문에 많이 못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주, 이제 해외 수주가 많아지면서 이제 모멘텀이 생긴 거죠. 사실 건설업종의 핵심은 아파트였는데 뭐 어쨌든 이런 산업재가 간다.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 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뭐 그렇게 막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지금 등락 비율 80% 미만, 8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등락 비율이 뭐냐면 100 미만이라는 거는 증시가 지금 상승했죠, 여러분. 그죠? 상승했는데 80% 미만이라는 거는 증시는 상승했지만 상승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뭔 얘기냐? 소수 종목이 갔다.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T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IT 반도체 대형 종목 중심으로 외국 매수가 유입됐고 단기적으로 주가는 쌍바닥, 더블 바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3주간의 코스피 차트 한번 보죠. 2월 5주차. 이러다가 이제 3월 1주차, 그 다음에 3월 2주차에 이제 멋지게 반등을 했습니다. 쌍바닥 비슷하게 되면서요. 자, 기관가 외국인의 매수가 부활했습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 지속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주도주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사고 있다. 그래서 이전 하락의 50% 지점에 드디어 거의 도달해서 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증시 외부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주식 비중을 좀 높여봐야 다시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반도체 대형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아니면 레버러지도 괜찮아요, 여러분. 코스피 레버러지도. ETF도 여러분 수익을 잘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 외국인이 뭘 샀나 팔았나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자,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송호산업인데 요걸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태까지 못 갔어요. 계속 질질질질 그랬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다 이번 주에 막 바텀으로 해서 갔죠. 막 폭발해서. 그러니까 주식이 그런 주식을, 개별 주식 하시면 그런 주식을 사야 된다.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나 못 갔던 종목들을 사 보시는 게 개별 종목일 땐 좋다는 뜻에서 제가 송원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고요. 이제 실적 호조 종목을 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막 뚜렷한 뭐가 보이진 않아요. 자, 금융투자 뭘 팔았는지 보시죠. 코스닥을 엄청 팔았네요. 그죠? ETF를. 여러분도 ETF 사시라고요. 잘 종목에 자신 없으시면 상방이냐 하방만 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HTS에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ETF 샀죠? 셀트리온 코스닥 ETF를 매도했습니다. IT 업종을 샀고요. 그죠? 자, 코스닥은 과연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시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제 반등 포인트 875, 50% 지점 찍어드렸는데 아직 못 갔죠? 그렇지만 쌍바닥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중국 소비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북핵 관련 이제 북한이랑 미국랑 되면서 중국에 대한 관계도 개선될 거라는 의미의 이제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엔터가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대장은 누굴까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왜? 왜 화장품이 중국 소비재 대장주일까요? 실적이 바로 찍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아직 안 찍히고 있고요. 카지노 아직 안 찍히고 있고요. 엔터 아직 안 찍히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찍히는 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그렇지만 화장품이 예전처럼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니까 아까 송원산업 이런 거 사례 제가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종목을 잘 찾으셔야 된다.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마주, 남북경협주랑 2차 전지주가 있는데 테마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설명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테마주에 대해서. 근데 남북경협주와 2차 전지주는 차원이 틀린 테마주입니다. 남북경협주는 실적과 전혀 연관없이 가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실적이 받쳐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북경협주는 뭐 시기적으로 그런 거고
이제 남북 경협주도 있고 또 남북 경협 관련으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남북 경협주가 개성공단 테마주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이제 테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남북 횡단 철도라든지 이런 거 일부 좀 움직였지만 그런 철도 관련주가 정책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선 테마주도 인물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듯이 이 남북 경협도 뭐 개성공단 테마와 정책 테마 뭐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응을 하시고요. 2차 전지는 실적이 찍히는 거 중심으로 제가 앞서 핵심 테마 뭐 2차 전지, 5G, 뭐 수소차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유일하게 실적이 지금 찍히는 겁니다. 지금은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게임 엔터도 좋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됐는데 이건 약간 좀 별도로 해서 어쨌든 대장은 화장품이다. 중국 소비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북핵 리스크 완화에 따른 사드 완화 기대로 중국 소비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못 갔으니까 지수는 많이 못 간 거예요. 그렇지만 지수는 못 갔지만 이게 등락 비율 밑에 보시면 거의 100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 솔직히 체감 종목은 더 많은 거죠. 제약바이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는 쌍바닥을 형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월 5주차, 3월 1주차, 자 3월 2주차 방송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반 매수세가 지속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직 특별한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죠. 그죠? 특히 기관도 좀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고 이런 게 계속 돼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제약바이오는 못 갔어요. 결국 중국 소비주가 갔다는 얘기죠. 지수 횡보 가능, 사도 하나 기대감 확대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장품 좋다고 해서 화장품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 송우산업 같은 거 주가는 못 갔으나 실적은 좋아지는 것들 좀 뒤져보면 이렇게 마우스질을 막 하시면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주식 비중 한번 높여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장세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상치도 않게 이런 좋은 그 이벤트가 발생해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거,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파 정책 테마 업종 관심 필요하고 화장품, 2차 전지 등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외국인 매매 현황 보시면 뭐 제약바이오 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외국인 아직. 자, 코스닥도 뭐 보시면 RFIG 이거 5G죠. LNF 2차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탑20 2차 전지 5 종목을 사고 있는데 한번 다음 주는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자, IT 업종 중심의 기술적인 반등에 진입했고요. 자, 북미 정상회담 증시의 훈풍이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로 한국 기업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하니까요.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국 무역 전쟁 우려. 이번 주에 막 난리가 났었죠. 주초에는 별로 안 좋았었죠. 철강 관세 부과한다 어쩐다 해서. 근데 결국에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지를 남겨뒀고요. 더구나 이제 또 안 좋았던 게 자유무역주의자 게리콘 사태 자문이 사퇴되면서 이제 증시에 뭐 이제 강경론자가 올 거다. 뭐 대외 무역에 이러면서 주 초반 수요일까지 안 좋았죠. 그렇죠. 목금에 급진적으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런 건 올해 계속될 증시 부담이다.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는 자기를 당선시켰던 그 러스트벨트 그 제조업 기반의 그런 이제 사람들의 지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공화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까. 다시 주목받는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지속되고 있고 올해 1분기 업황이 저점을 지나서 2분기에 반등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향후 주도주로 부활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 블록딜이 일어났어요. 테마색 2대 주주였던 테마색 셀트리온 지분 22만 주를 블록딜로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성급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코스닥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제약바이오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코스닥이 더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같이 말씀드리고 주요 대주주의 차익 실현 시점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대주주가 팔 때는
가장 자기 생각에 극대화될 때 팔겠죠. 이익이. 아직 더 오를 여지가 많은데 팔기가 그러진 않겠죠.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분간 어쨌든 접근하지 마시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금주 전망과 대응 전략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대외 리스크가 줄어들으며 안정금리에 진입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재유입이 시장 부활의 관건입니다. 다시 이번 주에도 들어오느냐. 근데 들어올 것 같아.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올 거냐? 아마 IT겠죠. 예. 자, 잘 보시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3월 14일에 발표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늠자인데요. 1월달에 0.4%였는데 2월 예상은 0.2%입니다. 크게 예상은 벗어날까지 않은데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다행이죠. 대형주는 IT 업종, 산업재 업종. 근데 조선건설, 그러니까 IT 업종은 실적이 개선되는 거고 산업재는 낙폭과대. 낙폭과대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어느 정도의 그 폭이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막 섣불리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역시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정책 테마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월 18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증시체크, 주간 시황 방송이죠. 3월 4주차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은 좀 원고를 많이 신경을 썼는데 좀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